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국어과 강사 오준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학기 기말고사 은평고 2학년 문학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1년이 반이 넘어가고 있고 이미 1학기 기말고사까지 종료가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와중에 저희가 지나간 시험을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연도는 2023년 1학기 기말고사고요. 출판사는 신사고 문학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학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 학기는 프린트물이 좀 많았어요.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체 시험 범위 및 출제 문항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수필 교과서 권태에서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일치 문제가 2문제인데 2번이 수능형이라는 거 그 정도가 눈에 띄고요. 설화와 고전소설에서 가나에서 3번부터 7번까지 서답형 1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신형 갈래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설화에 대한 갈래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내용일치 문제, 수능형 문제 2개, 서답형 1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수가 조금 많이 나왔죠. 한 부분에서. 현대소설, 교과서 및 프린트. 왜 교과서와 프린트를 같이 얘기하느냐? 교과서에도 난소공이 실려 있고요. 프린트로 안 실려 있는,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는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번은 서술상의 특징 문제, 9번은 내용일치 문제, 10번도 내용일치 문제, 11번은 보기의 외부 작품을 주고 비교하는 문제. 아주 대표적인 내신형 문제라고 봅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서답형 2번은요, 작품 특정 부분의 의미와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기. 조건이 좀 까다롭게 냈어요, 이번에는. 은평고가 서답형 조건이 자꾸 까다로워집니다, 조금.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채점하기 좋게 정형화된 거를 이제 요구하려고 그렇게 나눈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전 시간에서 프린트 가는 도산시비공 나는 어부사시사 문제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 과정을 이해하느냐, 외적 준거를 통하여 작품 감상하는 아주 대표적 수능형 문제입니다. 외적 준거, 작품 감상, 수능형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도 수능형인데 왜 쌤이 내용일치 문제는 수능형이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 내용일치 문제는 수능 내신 그냥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고요. 보기에 이런 더 자세한 긴 설명을 주고 그걸 통해서 작품을 감상해보라고 시키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수능형 문제입니다. 14번 내용일치, 15번 외부 작품과 비교 문제, 위에 있었던 요거랑 똑같은 내신형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고전시가 프린트, 정거정 서경별곡 동동에서 수능형 문제 하나, 내용일치 문제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고전시가 프린트, 공무도화가 제막매가 나무도 바위돌도에서 내신형 문제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과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 비교하는 문제는 이건 모의고사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신형인가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내용이면 내용을 비교하고 표현상의 특징이면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를 내지 둘을 복합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를 잘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답형 3번 넘어가시고 고전시가 프린트 일신이 사자하니 어이 못 얻었다 님이 오마하건을 3개의 시조 세트에서 표현상의 특징 비교 문제, 외부 작품과의 비교 문제 역시 내신형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처용과 고려 처용가에서 서답형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문제 유형 비율을 그래서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색이 서답형이고요. 여기 주황색이 내신형, 노란색이 표현상의 특징. 여기 이제 연두색처럼 보이는 게 수능형, 보라색이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율적으로 보시면 내용일치 문제가 많아요. 당연하게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류는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들.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의 분석을 보시면 내신형 문제에 포함되었지만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상당히 적은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일부 내신형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신형 문제 안에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쌤이 내신형으로 빼놨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좀 적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상의 특징 문제가 적고요. 내용일치 문제가 퍼센티지적으로 훨씬 많아요. 그거는 일단 3번 때문에 그래요. 시험 범위에 포함된 작품 자체가 많아서.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표현상의 특징을 고르는 문제보다는 아예 내용을 니네가 그래도 알고 있냐, 너네가 내용을 다 알고 있냐, 시어의 의미를 다 이해했느냐, 이런 문제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적인 특징도 조금 중요해요. 내신에서만 많이 볼 수 있는 외부 작품을 선지나 보기에 제시하는 유형이 많이 등장했다. 아까 쌤이 그렇게 강조드린 거. 그럼에도 수능형까지 알차게 포함했다. 아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겠네요. 그래서 총평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시험 범위가 프린트물에서 많이 포함이 되고 내신형과 수능형이 복합적으로 다 섞여 있어서,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전 연도의 은평고 문학 시험보다 어려웠다. 결론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이번 학기 기말고사 때, 그리고 특히 기말 때 일부러 의도적으로 프린트물을 굉장히 많이 뿌리셨어요. 그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작품 수가 많아서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출제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래 문제, 서답형 문제 등에서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범위가 많지만 꼼꼼해야 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등급을 가른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가 많다고 다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그냥 뭐 알지, 이 정도면 나 아는 거야 하고 넘어가셨을 때 등급이 낮아졌을 겁니다. 그 다음 특히나 시간 배분에 신경을 안 쓰시고 서답형도 잘 안 쓴다. 똑바로 잘 안 쓴다. 서답형 조건이 까다롭다 그랬죠? 거기서 점수도 이제 또 깎이고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점수에 손해를 많이 입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학기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학기 대비는 지금 쌤이 문학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렸지만 2학기는 아예 독서책으로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은평 2학년을 포함해서 많은 학교가 2학기부터는 독서로 내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내내 학생들이 고전문학을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비문학과 싸움을 여러분들이 막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뭐 좋은 점수를 받으셨든 좋은 점수를 못 받으셨든 간에 2학기 때부터는 다르게 접근을 하자. 이제는 문학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 보니까 은평도 되게 수능형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신형 문제도 여전히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독서에서 여러분들이 수능형 독서를 잘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우리가 꼼꼼하게 모의고사 기출 독서를 회독을 하자. 이 모의고사 기출 독서 중에 뭐가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연도 가까운 연도권은 특히 많이 회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아직 방학이 좀 남았어요. 이런 거를 조금 열심히 해주신다면 개학을 했을 때 독서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개학했을 때 조금 국어를 편하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